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한정윤입니다. 자, 우리 2026 수능 대비 커리큘럼에 대해 간단히 안내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이름을 투스텝이라고 지었는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끊어서 공부를 했으면 하는 바람, 개념 단계에서도 그리고 이제 하반기의 문제풀이 단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끊어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본다는 마음으로 복습 플러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개념을 공부하는 그런 느낌으로 한 2번 공부를 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기를 바래서 투스텝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안 그러면 한 덩어리가 너무 커져버려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있는 건지를 모르고 넘어가더라고.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끊어놓은 과정대로 여러분들이 좀 스케줄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각각의 세부 내용들은 OT에서 얘기를 할 거니까요. 오늘은 크게 한번 어떤 강의가 있고 어떤 친구들이 들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로로 시작해서 한 큐를 끝낸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다 수준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저는 사실 고3 때 공부를 시작합니다. 고2 때까지 공부를 사실 잘 안 했어요. 못했어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누구든 제로로 시작해도 한 큐에 끝낼 수 있는 그런 강의다라고 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일단 제로 베이스 요거부터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선생님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안 해서 중학수학부터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해요. 중학교 거를 뭐를 공부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고1 거를 처음부터 한번 다 보고 올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고3이 되었어요. 그러면 시간이 있을까요? 고1 때 1년 동안 공부하라고 한 것도 지금 다 못했는데 그거를 고3 때 그거 보고 고3 걸 다시 본다? 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약본을 보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고1 수학에서 배웠던 것들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기본적인 공식이라던가 아주 작은 개념들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거를 응용하는 거는 그 다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프리기출 개념을 통해서 딱 5강으로 공부해야 될 것들을 정리하실 수 있어요. 얘는 PDF로 제공을 하니까요.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 사실 이제 다 얘기를 OT에서 구체적으로 하는데 문제가 좀 많아요. 근데 이 문제를 다 풀 필요는 없어. 문제를 넣어놓는 이유는 공부를 했으면 내가 이거를 문제를 만났을 때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문제를 푸는 건데 여기 들어가 있는 문제는 얘기했다시피 고2 이전에 고1 때까지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수능 문제랑은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물론 여기도 기출을 넣어놨지만 고3에서 보는 기출과 고2 때까지의 기출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문제를 다 풀 필요는 없어. 근데 공식 같은 것들은 무조건 다 외우셔야 되고 문제를 몇 개씩만 풀어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풀어드린 것 정도만 푸셔도 돼요. 다 안 푸셔도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외울 거 다 외우시고 프린트 가지고 계시면서 요런 단계로 넘어갔을 때 자, 이게 우리가 그래. 한 번 공부를 했다고 다 알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를 프린트를 가지고 계시면서 이때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라고 하면 걔를 다시 꺼내 보시는 게 이때 보아야 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외우시고 이때 다시 꺼내서 이거였지라고 공식 여러 번 보시고 요 정도로만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나온 과정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고 추가로 제로 한 큐에 들어오면 참고란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기출개념 쪽 OT에서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할 건데 여기에 참고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상기해서 이걸 가지고 요거를 조금 더 추가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라는 내용을 또 적어놨어요. 그래서 요거에서 배운 것과 기출개념 제로 한 큐에서 참고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합치면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만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셔도 크게 여러분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 뭔가 기억이 안 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때 저한테 다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제로 한 큐로 이제 스텝을 나눠놨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는 난이도예요. 난이도고 문제의 유형인데 제로 같은 경우에는 10개년 기출 플러스 알파 조금 더 들어있어요. 중요한 문제들 그리고 최신 문제는 일단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 2점, 3점, 보통 4점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4점 정도까지의 문제로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로를 완벽하게 공부하고 워크북까지 완벽하게 끝냈을 때 목표 등급은 3등급이에요. 물론 그런 친구들도 있어. 수학적인 머리가 있는 친구들은 이거는 무시를 못하는 거죠. 맞아요. 수학적인 머리가 있는 친구들은 제로를 듣고 그거에서 혼자 공부를 열심히 해서 2등급 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얻어 걸려서 맞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근데 그냥 우리 평범한 머리로 성실하게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을 때 제로까지 완벽하게 모든 문제를 다 풀 줄 알면 3등급은 나와야 된다. 이게 선생님의 목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목표예요. 자, 근데 우리가 3등급 이상의 등급을 맞고 싶을 거잖아. 2등급, 1등급을 노릴 거기 때문에 한 큐까지 들어주시면 얘를 완벽하게 공부를 다 했다? 그러면 1등급 받으실 수 있죠. 왜냐면 물론 기출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문제와 100% 똑같은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그렇지만 그동안의 10개년 플러스 알파의 기출이라 함은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유형과 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를 정말 제대로 다 했고 워크북까지 다 풀어봤다. 워크북이라 함은 변형 문제들인데 똑같지 않아요? 숫자만 바꾼 거 아니고 새로운 유형으로 만들어낸 거여서 워크북까지 정말 다 봤다.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럼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난이도에 대한 구분이 어느 정도 되세요? 내가 목표가 3등급이다 라고 하면 이것까지 보라고 하지 않아. 여기까지만 보셔도 돼요. 근데 높은 3등급, 2등급, 나는 1등급을 원한다 라고 하면 한 큐까지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 투 스텝으로 일단 나눠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이 끝났어. 그러면 기출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도가 높아졌을 것이고 아, 이런 유형들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았으면 새로운 문제를 좀 접하셔야죠. 기출스럽지만 조금 기출을 벗어난 듯한 느낌도 있고 그렇다고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어도 기출에서 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또 받으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출을 봐도 시험을 보면 늘 새로워. 항상 원래 시험은 늘 새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처음 겪는 듯한 느낌을 받기 위해 이제 실전 문제풀이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도 난이도예요. 난이도고 조금 깊이의 문제인데 한 큐 미니 모의 같은 경우에는 과목당 20회차예요. 그리고 8문제로 딱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요거를 풀었을 때 이 안에 2점 난이도, 2점보다 조금 더 어려운 3점 정도의 난이도부터 4점, 솔직히 아주 어려운 4점은 아니고 보통 4점보다 조금 어려운 그 정도 문제들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8문제 중에 한 뒤에 2~3문제 정도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 대신에 전 범위를 한 회차에 다 담았어요. 그러니까 수일에 1, 2, 3단원이 8문제 안에 골고루 섞여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효과를 받냐? 계속 매 단원을 보면서 이 문제 풀다가 아, 이거 비슷한 거 뭐 있었는데 내가 잘 못 푼 게 있는데 이런 느낌이 들 때 가서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범위를 계속 보라는 얘기야. 궁금하면 찾아보고 비슷한 거 잊어버린 거 다시 가서 풀어보고 여기 이곳저곳 확인해 가면서 비슷한 문제 이거고 아 이게 이렇게 바뀌었네 난 이걸 왜 못 풀었지 라면서 혼자 분석할 수 있게끔 전범위를 계속 공부시키게 제가 만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투게더백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엔제예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 3등급 정도만 노린다? 그러면 이것까지 보라고 안 해. 근데 어느 정도 1, 2등급 정도를 받고 싶다. 그럼 당연히 조금 어려운 문제, 새로운 문제를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 투게더백까지 보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아마 대다수의 학생들이 나는 3, 4등급만 맞으면 돼. 이렇게 시작하는 친구들 별로 없기 때문에 요 앞쪽에서 조금 땡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듣고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왜냐면 난이도가 있고 복습하는데 시간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앞쪽에서 굉장히 빨리 달리고 나면 두 번째 스텝을 가는데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아마 들으려고 모두 목표를 잡으실 겁니다. 이제 차이점은 누가 그 목표에 맞게 설정한 계획을 잘 실천하냐에 여러분들이 이제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당연히 모의고사가 하나 들어갈 것이고 얘는 아직 제작 중이라서 뭐 몇 회고 이런 거는 없지만 당연히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막 아주 어려운 막 그런 이상한 문제들을 넣지 않고 가장 비슷한 정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절대 쉽게 풀 수는 없는 그 정도의 난이도로 맞춰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를 하면 끝! 그리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볼게요.
강의 수를 어느 정도 알려줘야 여러분들이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제로원 큐의 강의 수는 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확실히 이 뒤쪽에 비해 여기에 비중이 좀 클 거야. 왜냐면 개념만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 강의 이름이 개념 기출이잖아요. 기출 개념 시리즈잖아요. 그래서 기출하고 개념을 같이 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기출을 보는 게 아니라 상반기에 기출을 끝내버릴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앞쪽이 그냥 개념을 6개월이나 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념하고 기출까지 완벽하게 끝내는 이런 강의가 될 것이고 이제 이거 공부하다 보면 친구들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기출 모아놓은 거 따로 안 풀어도 돼요? 당연하죠.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불필요한 옛날 오래된 기출들 다시는 절대 안 나오고 유형도 안 맞는 그런 문제는 다 뺐죠. 당연히. 그러니까 요것만 보셔도 충분해요. 그렇다고 쌤 최신 거를 그래도 안 보기 좀 그런데 그게 빠져있진 않나요? 아니에요. 다 들어있어요. 10년치는 다 들어있고 그 전 것 중에 이제 좀 불필요한 걸 선별해서 내보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큐 쪽이 강의가 제로보다 조금 더 길죠. 최신 문제들은 마지막 강의들에 제가 붙여놓을 거니까 최신 유형 확인하시면서 다시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스텝으로 또 나눠보자면 여기서 스텝 1, 스텝 2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상반기, 하반기라고 보셔도 되고 자, 여기까지 끝나면 이제 기출이 끝났을 거야. 그렇다고 기출 끝 이제 세 문제 봐야지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한 큐에서 여러분들이 별표가 엄청 많이 나올 거거든. 복습할 게 엄청 많이 나올 거야. 뒤에 선생님 20강씩밖에 안 되네요. 20강씩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추가로 여기서 나온 모든 별표 문제를 다시 보셔야 돼요. 그게 쉽지 않아요. 과목당 100개가 넘고 워크북까지 하면 200개, 300개가 되는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못 푼 문제를 다시 본다는 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얘기거든. 그래서 하반기가 좀 여유가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반기에 여유 있으니 얘를 천천히 들을까 이러시면 안 되고 얘를 최대한 바짝바짝 들으셔서 오히려 뒤에 널널하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빡세게 들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뒤쪽에서 이제 스텝 2를 풀면서 스텝 1에서 공부했던 기출들 다시 엄청 많이 반복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그것까지 생각해서 계획을 좀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로에서 할만하네 하다가 한 큐 가서 와 이게 할만하지 않구나 이런 친구들 진짜 많아. 복습할 게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러니 꼭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뒤쪽에서 복습 시간을 거의 5대5 새로운 문제와 복습을 5대5로 잡는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뒤쪽에서 밀리고 막 복습 못했는데 어떡하지? 이런 걸로 시간을 뺏기지 않을 거예요. 미리 우리가 시작부터 계획을 좀 잘 해놓으면 좋잖아. 그런 상황이 올 거니까 바짝바짝 땡겨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등급은 아까 얘기했듯이 표시를 좀 해놨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낮은 4등급으로 얘기를 해놨고 한 큐는 적어도 높은 4등급, 사실 한 3등급 정도, 3등급 턱걸이는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개념을 내가 모르는 게 없어. 근데 문제에 적용이 잘 안 돼. 난 개념을 진짜 잘 알고 웬만큼 쉬운 문제는 다 풀 수 있어. 그러면 제로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사실은 그렇다. 그런 친구들은 뭐냐면 내가 공부를 좀 하잖아. 근데 제로를 봐. 왜냐? 이거는 금방 볼 수 있으니까 문제를 안 보기에는 찝찝해. 그래서 그냥 보는데 빨리 끝낼 자신이 있으니까 결국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이걸 다 보게 되는 거야. 얘는 정말 빼지 그런 친구들은. 근데 제로부터 그냥 쭉 빨리 보고 한 큐를 듣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초반에 가장 많이 하는 또 Q&A 남는 게 선생님 제가 지금 이 정도 상황인데 저는 뭘 들어야 좋을까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적이랑 그동안 이제 1, 2학년 때 공부해 왔던 게 있을 거 아니야. 내신과 수능 요 정도 말해주면 제가 그럼 너는 뭐부터 들어도 되겠다. 그동안 공부를 어떻게 해왔고 뭐 정도 풀어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충분히 어떤 걸 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되게 상세하게 글을 남겨주시면 좋아요. 선생님 제가 지금 몇 등급인데요. 뭘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 정도 조금 약해. 등급, 학교 내신 등급, 모의고사 등급, 그동안 공부를 어떤 문제집 정도로 했다. 이 정도는 남겨줘야 내가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내신에서 몇 등급이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주면 내가 그거를 보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추천을 할게요. 그거에 맞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됐고. 한 큐 미니고사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냐면 한 큐 기출 개념보다는 조금 쉬울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옛날에 소위 말하는 킬러, 그리고 요즘에 30번, 29번, 아니면 22번, 21번 요 정도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조금 낮지만 제로를 풀었을 때
풀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정도야. 제로를 봤어. 그리고 한 큐 미니고사를 풀었어. 그러면 못 푸는 문제가 한 두세 문제, 6, 7, 8번 아까 얘기한 거. 그럼 그 정도는 따로 공부하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겁니다. 선생님 그럼 한 큐까지 다 풀면 미니 모의고사가 쉽나요? 그렇진 않죠. 왜? 6, 7, 8번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런 단계들도 사실 지금은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거는 언제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게 되냐면 9월로 넘어가. 근데 한 큐를 다 들을 자신이 없어.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되지만 올 수도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아니면 9월이든 4월이든 5월이든 여러분들이 언제든 뭔가 복잡해져. 머리가 막 복잡해지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내가 지금 커리를 제대로 타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럴 땐 무조건 Q&A 남기세요. 혼자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이걸 하는 게 맞아 아닌 게 맞아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하지 마시고 남겨주시면 제가 쓰는데 그때들 이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야.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제가 참고해서 미리 난이도 정도는 안내를 드리는 거니까 내가 선생님 근데 저 제로 끝났는데 혹시 이거 두 개 같이 봐도 돼요? 이런 질문도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면 무조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아니 괜찮아 이런 걸 제가 다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저랑 의논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당겨서 이렇게 가시는 게 제일 좋고 그러니까 순서를 제가 이렇게 해놨겠죠. 자 그리고 이제 투기더백은 제가 20강이라고 써놨는데 이건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20강보다 조금 더 넘어갈 수도 있으니 이거는 참고해 주시고 그렇다고 많이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말하면 커리큘럼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늘 이 시점에 매번 이제 고3이 되는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건데 좋은 말, 니버의 기도라는 얘기인데 이건 뭐 종교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걸 읽고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나도 처음에 이걸 접했을 때 되게 좋은 얘기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이여 바라옵건대 제게 바꾸지 못하는 일을 받아들이는 차분함과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와 그 차이를 늘 구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예요? 어느 선상에 있을까?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라는 선상에 있어요. 고1 때, 고2 때 공부 안 했다고 고3을 날릴 거야? 아니잖아. 고3 1년 진짜 빡세게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 무조건 나와요.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옛날에 공부를 안 했는데 이거 1년 한다고 될까? 라는 이런 구분을 못하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선상에서는 모두가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게 우리가 여기죠. 그래서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를 좀 가지고 그동안의 것들과 상관없이 그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지와 상관없이 1년을 진짜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가야겠다라는 용기를 좀 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리면 뒤로 갈수록 굉장히 지치고 모의고사 한 번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왜 이거밖에 안 나오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성적이 빠바바박 오르면 너무 좋지. 근데 원래 수학은 이렇게 오르지 않아. 단계별로 오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딱 끝마쳤어. 그리고 복습을 몇 회차 했어. 그게 만약에 9월 합평 전이다? 그럼 6월이랑은 완전 다른 성적이 나올 겁니다. 그게 점프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보이면 얼마나 좋아. 내가 약간 먹은 만큼 살찌듯 그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에 지치는 시점이 올 수 있어. 근데 지친다고 스톱하면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이 용기를 쭉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중간중간 힘들면 저한테 Q&A 언제든 남기시면 저랑 또 얘기하면서 잔소리도 좀 듣고 위로도 좀 듣고 이러면서 좀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가진 이 용기를 좀 굳건하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2026 수능 대비 커리큘럼 안내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